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11월 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4%, 전세 가격은 0.06% 오르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지난달 초에는 10일 부동산 대책도 안 먹히면서 오히려 3년 내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죠. 이렇게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전세가가 받쳐주면서 집값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는 19주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는 3억 이하의 전세가 자취를 감출 정도라고 하죠. 이와 더불어 하남, 성남, 수정구, 과천, 의왕, 수원, 팔달 등의 수도권 전세가 상승 및 대전, 울산까지도 상승하며 전국적인 전세가 상승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기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대기 수요들이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했고 정비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공급 감소를 시키며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정비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당분간 멸실은 줄어들지만 이전에 분양된 입주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공급은 늘어납니다. 게다가 대기 수요들이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매매 수요 감소 현상이 즉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게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맞고요. 즉 끼워 맞추기로 수년 후에 있을 일은 마치 지금 있는 일처럼 이야기하고 유리한 부분만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호도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정시 확대 및 자사고 폐지로 인한 전세가 상승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정시 모집 비중을 증가시킨다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고 11월 7일에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죠. 이렇게 정시 확대 및 자사고 폐지로 학군 수요들이 대치동이나 목동 등으로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학군이 강한 강남, 목동, 분당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 수요가 몰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지금 전세가 오를까요? 일반고 전환은 2025년이라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3이 되는 때입니다. 즉 현재 중고등학생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정시 확대 역시 교육부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라고 해명한 만큼 정시 비율 확대 역시 전혀 확정된 일이 아닌 대통령의 발언이었을 뿐이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논의해서 추진하더라도 고시하고 시행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릴 텐데 왜 지금 전세가 오른다고 난리일까요? 이는 강남 4구에 적용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매매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전세 가격을 높여놓아 가격 하락세를 방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강남 4구의 갭투기 비율은 3월 55.6%에서 8월 64%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갭투기 수요들이 종적을 감추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 전세가를 올려서 우선 현재 갭투기한 수요들의 자금 여력을 풍부하게 하고 또한 새로운 갭투기 수요들을 유치하기 용이해지도록 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정비사업 감소를 비롯해 교육 문제까지 최소 5년 이상 지나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어떻게든 집값 방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호도들 역시 집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로 4년간 받을 전세를 미리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세 재계약 시 많이 올릴 수 없으니 미리 올려서 받는다는 건데요.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전세를 올려받을 수나 있나요? 그게 가능했으면 앞에서 말했던 전세가율 하락이 나올 수가 없죠. 부르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즉 직접 들어와서 거주하는
전세 수요들이 생각하기에 합당한 가격이어야 전세 거래가 된다는 뜻이며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극에 달했다는 소리입니다. 또 수십 수백 개의 단지가 일시에 전세가를 올리지 않는 이상 비싸게 받는 임대인들은 거르고 합당한 가격을 받는 임대인들과 계약하겠죠. 전세 재계약이 강제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어 전세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이런 기자들은 뇌가 없어서 매물 줄어드는 만큼 수요 줄어드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뇌가 썩어서 이런 허접한 오도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최근에는 아예 장기 전세로 미리 올려서 받는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현재 전세 호가가 굉장히 높아졌고 고가로 장기 전세도 구하고 있는데 계약이 잘 되고 있나요? 전세 호가만 고공행진 중일 뿐 계약이 안 돼서 옵션까지 맞춰줘가며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즉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데 도움이 되니 이를 원하는 건설사와 언론 그리고 임대인들의 희망사항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보도에 전세가 오르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말하는 이론은 굉장히 허접한 주장으로 근거도 부족하며 단지 이렇게 계속 여론을 조장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세 자금으로 이자 소득을 얻던 사람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 월세를 받는 것이 수익이 더 커지니 전세 매물을 거두고 월세를 늘리게 되면서 전세 매물 감소로 전세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지 전세 자금으로 이자 소득을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그 전세로 갭 투기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렸지 처음부터 차익이 아닌 수익을 노렸다면 월세를 하지 전세로 수익 올리려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이 미미한 사람들이 전체적인 전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교수 타이틀이 울겠네요. 실제로는 서울의 경우 입주 아파트들로 인해 전세가가 하락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나 고덕 그라시움처럼 오히려 담합해서 호가만 올리고 있으며 그 역시 10월과 11월에 일시적인 입주 아파트 감소로 통하고 있을 뿐 12월에 다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며 추세는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남, 과천 등의 상승은 대세 상승세가 아니라 하남은 교산 신도시,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에 공급될 예정인 공공택지의 아파트를 거주자 우선으로 유리하게 분양받기 위해 순간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오른 것이며 공공택지의 분양이 완료되면 또는 입주가 시작되면 이 수요들은 썰물 빠지듯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전세가 하락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 급감하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죠. 단지 지금 담합으로 인해 호가만 상승하면서 전세가가 오르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공실로 두면서 손해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저렴하게 전세를 맞추는 것이 나을까요? 결국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는 추세인 거죠. 두 번째로 이번 달 11일에 발표된 고가 1주택자 전세자금 보증 제한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 스와핑 등 실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편법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으려 고가의 허위 전세 계약서를 마련했을 것이며 이것이 전세가 상승의 주범 중 하나였죠. 이런 고가의 허위 전세들이 사라진다면 당연히 전세 지수도 하락하면서 매수 심리도 바뀌게 되니 전세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헬리오시티에서 진행된 전세자금 대출 600건 중 30건의 불법 대출이 1차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전세입자를 드린 경우만 이 정도인데요. 전세입자를 드리지 않고 본인이 거주하면서 편법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실제 적발되지 않은 전세대출 남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강화되는 정부의 부동산 모니터링입니다. 11 부동산 긴급대책으로 불법 거래 및 이상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했고 내년 2월에는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죠.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이르면 2021년 도입 예정이고요. 이렇게 모니터링이 강화되면 앞에서 말했던 헬리오시티 같은 불법 대출 사례가 줄어들 뿐더러 전세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업계약 등도 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전세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5년 이상 지나야 생길 일들을 현재 당장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양 호도하는 기사들과 이와 더불어 호가를 올리며 호구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임대인들로 인해 현재 전세 시장은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줄고 있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당연히 오래 갈 수 없음에도 이제는 전세가가 받쳐주니 매매가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들까지 속출하고 있죠. 하지만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만큼 서울의 경우는 물량이 들어오면서 담합이 버틸 수 없을 때, 수도권의 경우는 공공택지 분양이 마무리될 때 비로소 전세 가격의 하락세가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102조 원에 달한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 모니터링 강화 시 전세 역시 더욱 꼼꼼히 검토할 것이며 결국 전세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한 허위 고가 전세 계약들이 사라지면서 전세 가격은 더욱 안정될 전망이죠. 그럼에도 아직도 전세가가 오르면서 집값을 받쳐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전세가의 하락으로 매매가의 거품은 증명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가 상승으로 갭이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의 하락으로 갭이 줄어드는 것이 정당한 수순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임대인들의 욕심에 맞춰 이런 억지 호도로 담합을 길게 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벌레만도 못한 기자들은 기자 타이틀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분석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담합으로 호가를 높였을 때 전세를 내놓는 사람과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 중 버티면 유리한 쪽은 실수요입니다. 기다리면 전세가 안정은 금방 이루어질 것이니 호도에 넘어가 서둘러 들어갔다가 추후 역전세난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